자, 3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부정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또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정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또 안 하고 지나갈 수 없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론 설명하는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거니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것들. 자, 문법 요소 중에서 이제 문장론에 포함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의문론, 품사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었고, 그 다음에 문장론,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과 짜임, 그 다음에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런 것들과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게 이제 부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정문은 오직, 아니가 줄어들어서 아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 말다 이런 것들의 출현 유무로 결정이 돼요. 즉 없다, 모르다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가 쓰여도 문법적으로는 긍정문이에요. 약간 워지 같지만 일단 정확히 정해놔야 그 범주가 이제 문법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부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인 뜻을 가진 어휘는 부정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이중 부정문도 의미상은 긍정문이지만 아니 쓰였으므로 부정문이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 아무리 긍정문이어도 기계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니, 못, 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접두사들 중에 한자어 접두사들 중에 불, 비, 무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접두사가 쓰였더라도 그런 것들도 이제 부정문을 구별하는 어떤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일단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안 부정문이 있고요, 못 부정문이 있고요, 말다 부정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부정문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문제에서는 안부정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단순 부정하고 의지 부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개념은 일단 안부정문은 의지부정문으로 봐요. 그런데 주어가 명사이거나 무정명사이거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의지는 암시되지 않는다. 뭐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있는 대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부정문이라는 건 의지부정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일정 경우에 이거 뭐 조건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무정명사인지 서술어가 형용사인지 이런 거 안 알아도 우리 원어민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의지를 가진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단순 부정인지 의지 부정인지 이것만 이제 판별을 하면 안부정문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현은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알아요. 나는 네 애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부정문은 안부정문인 건 맞는데 의지 부정은 아니죠. 나는 네 아비가 아니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부정이고요. 나는 얘를 안 때렸어. 때릴 의도가 없었어. 의지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문제도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를 안 때렸다예요. 안 때렸다. 때리지 않았다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세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안 때렸어. 다른 사람이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는 그를 안 때리고 딴 사람을 때렸어. 내가 때린 건 맞는데 내가 때린 게 그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안 때렸어. 때리진 않았어. 잠깐 그냥 좀 때밀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걸리는 나는에 걸리든 그를에 걸리든 때렸다에 걸리든 이게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 가지고 중의성이 세 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을 쓸 때는 이 중의성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의해 가면서 부정문을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자주 얘기가 나오는 중의성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아무도 안 오고 다 안 온 건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오지는 않은 건지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의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부정문의 특징이에요. 못 부정문은 말 그대로 못이 붙어 있는 건데 기억만 볼게요. 니은 디귿은 보지 마세요. 기억에 보시면 일단 능력 부정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용사에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한다. 못 예쁘다 뭐 이렇게 원래는 못 쓰죠. 그런데 넓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요. 원칙적으로는 형용사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니은 디귿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말다 부정문도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 볼게요.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이는 것이고요. 소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 이것도 몰라도 돼요. 원어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아 이게 말다 부정문이구나 라는 것들 잘 알 수 있어요. 얘를 보시면 뭐 알죠.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랬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오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 했다. 뭐 바라다, 원하다, 희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다 부정문이 쓰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개념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 뭐를 부정표현으로 보고 뭐를 문법적인 부정표현으로 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안부정문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의 중의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긴 부정문이면서 단순 부정인 거를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에 들어갈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막바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예요. 안 왔다. 짤적이죠. 짧은 부정문입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온 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안 온 게 아니죠. 그죠? 의지 부정문이 아니야. 의지가 아니면 안 부정문은 뭐예요? 단순 부정문이죠. 요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닫지 않았다. 안 닫았다보다 길죠. 긴 부정문이에요. 긴 부정문이고 창문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의지 부정이 맞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예요. 못 가눴다보다 못했다가 길죠. 긴 부정문이에요. 그런데 못 부정문 같은 경우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 무슨 부정이었냐면 능력 부정이었어요. 부정. 자, 4번입니다. 나무가 많아. 여기는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다. 볕이 안 든다보다 볕이 잘 들지 않는다. 길어요. 여기죠. 긴 부정문이 맞고요. 의지를 가지고 볕을 안 쬐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부정이 맞아요. 그럼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긴 부정문이면서 단순 부정문인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까지 분석해 봅시다. 충치 때문에 탄산음료는 당분간 못 마시게 되었어. 마시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 못 마셨으니까 짧은 부정문이죠. 그죠? 그리고 못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능력 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답을 쉽게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